안녕하세요. 싱킹 메이커파이 10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로싱킹 교육팀 이아림 CP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싱킹 메이커파이 10호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싱킹 메이커, 헬로 싱킹 메이커,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 싱킹 메이커 파이 메가, 그리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만 3세 헬로 싱킹 메이커인데요. 헬로 싱킹 메이커 10호의 주제는 디지털 세상과 나로 이번 연도 활동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종합화기 활동이 진행됩니다. 목차 구성은 동화, 교재 수업, 그리고 맵보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함께 만들어요인데요. 교재 내용을 살펴보며 활동 내용과 수업 진행과 관련된 팁, 수업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호의 동화 제목은 함께 만들어요이고요. 이번 동화는 디지털 세상과 나 주제인 종합하기 활동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동화를 읽고 우리는 디지털 도구와 공존하며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식물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도구도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또한 디지털 도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디지털 도구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등의 발문을 통해 디지털 도구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디지털 도구와의 공존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는요, 이전 1호에서 나왔던 우리 주변의 도구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이는 퍼즐 동화를 읽고 이전에 배운 내용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조각은 무슨 조각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뒤 조각 속 그림은 카미복과 패드가 처음 만났던 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조각길에 있는 그림을 탐색하며 지난날에 배웠던 것을 순서대로 회상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각길을 모두 따라가면 노트북에 전원 스티커를 붙여 켜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게시된 교사자료 정답지를 활용하여 유아들과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수업 포인트로는 이전에 배웠던 활동 내용을 회상해보고 프로그래밍 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는요, 2호에서 나왔던 도구와 디지털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를 회상해보고 디지털 도구의 쓰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동화 활동을 볼까요? 첫 번째 동화 활동을 보면 뚝딱 박사님이 새로 만든 뚝딱 로봇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새로운 문제를 소개해 주는데요. 여기서 뚝딱 로봇을 타기 위해서는 패턴 비밀번호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사 자료에 제시된 블루투스 이미지를 제시해 주어 블루투스의 모양을 기억해 본 뒤 이후 숫자를 연결하여 블루투스 비밀번호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하단에 보이는 디지털 도구들을 보며 큰 교사 자료를 보고 텔레비전은 언제 사용하는지, 로봇 청소기는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블루투스의 모양을 알아요. 패턴을 활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우리 생활 속 디지털 도구를 알아요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는
3호에서 나왔던 디지털 도구의 쓰임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도구가 주는 고마움에 대해 회상해보고 디지털 도구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문을 읽어본 후 동화의 내용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카미복과 패드가 뚝딱 로봇을 타고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들을 만난 후에는 친구들이 이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화를 다 본 뒤에는 밑에 있는 편리한 도구를 찾아 스티커로 붙여보아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는 친구는 어디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친구가 빗자루 대신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발문을 통해 도구와 디지털 도구를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스티커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자료에 있는 그림 자료를 통해 그냥 도구와 디지털 도구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편리한 디지털 도구의 특징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는 4호에서 나왔던 디지털 도구의 쓰임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앱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앱의 기능을 알아보면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말풍선을 읽고 들려주며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볼까요? 얘들아 들리니? 여긴 방송국이야. 우리 이야기가 들린다면 여기로 와줘.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오늘은 정말 바쁜 날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를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친구, 음악이 필요한 친구, 날씨를 알아보고 싶은 친구, 전화를 해야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휴대폰 앱을 사용해 본 경험을 떠올려 보고 각 앱의 아이콘을 탐색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후 각 그림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주며 유아들과 함께 필요한 앱을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디지털 도구가 주는 즐거움과 다양한 앱의 기능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에서는 6호에서 나왔던 올바르게 사용해요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재 8쪽 상단의 지문과 그림 속 말풍선을 통해 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그림을 읽고 설명해주며 유아들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발문하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교사 자료를 보시면은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유아들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포인트는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도구 사용 습관을 알아보고 디지털 세상 속 예절을 알아요입니다. 이처럼 유아들과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며 긍정적인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볼까요? 9페이지에서는 8화에서 나왔던 함께하는 디지털 공간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도구가 잘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말풍선을 읽어주며 이야기를 진행해 봅니다. 카미복과 패드가 지글지글 핫도그 마을에 또 가게 되었네. 지글지글 핫도그 마을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기억나니? 로봇을 사용하도록 쉽고 편리하게 핫도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라고 이야기하며 이전 9호에 나왔던 마을 축제에
핫도그 가게 기계를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이는 로봇의 그림을 살펴보며 로봇의 장점에 대해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또한 사람과 로봇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으로는요. 사람이 핫도그를 계속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로봇처럼 계속 핫도그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발문을 하실 수 있고요. 같은 점으로는요. 기계가 고장나거나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발문을 통해 유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스티커 활동을 하며 마무리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도구만의 특징을 아는 것이며 디지털 도구의 정확성과 반복에 대해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는요. 디지털 세상과 나라는 주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전 호수에 배운 내용을 회상해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지문을 읽어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즐거웠는지, 어렵거나 아쉬운 점은 있었는지 등의 발문을 통해紙북과 패드를 사용하며 있었던 일이나 생겼던 감정들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도 활용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후 그림을 그린 후에는 확장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소개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즐거운 표정을 왜 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紙북과 같은 기계나 컴퓨터를 만나면 어떻게 해줄 건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배운 내용을 회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맵보드 활동인데요. 이번 맵보드와 별지를 탐색하고 활동 미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맵보드는 1과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맵보드를 연결해야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맵보드를 꾸미며 앞으로 달라질 미래 세상의 변화한 도구, 기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친구들과 함께 맵보드를 연결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보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맵보드는 미래의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한 디지털 도구와 함께하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달라질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미래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겼으며 맵보드 두 번째에는 미래에 볼 수 있는 건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별지는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도구인 드론, 배달 로봇, 비행선,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로봇, 미래 헬리콥터로 이루어지고 있고 뒷면에는 미래에서 볼 수 있는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웹보드 활동인데요. 먼저 별지에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적어서紙봇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紙봇과 함께 자유롭게 디지털 세상 곳곳을 여행해보는 활동인데요. 교사가 제시하는 미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되어보자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어보자 등의 이야기를 해주며 제시된 디지털 도구가 되어 미래 도시를 여행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고 드론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알맞은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활동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커 카페, 헬로 싱킹 메이커 게시판,
헬로 싱킹 메이커 10호 맵보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활동입니다. 먼저 친구들과 함께 맵보드를 연결하여 더 큰 미래 디지털 세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맵보드 두 번째 점선을 접고 세운 뒤 건물을 입체적으로 꾸며보는데요. 여기서 꾸미기 활동을 다 구성하였으면 아까 첫 번째 활동에서 했었던 디지털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여기서 맵보드 두 번째 건물처럼 터널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교실에 있는 블록을 사용하여 미래 도시를 꾸며보며 놀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커 카페, 헬로 싱킹 메이커 게시판, 헬로 싱킹 메이커 10호 맵보드 영상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모 교실인데요. 이번 호수로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은 마무리가 되므로 1년여간 배웠던 디지털 도구의 종류와 쓰임, 디지털 도구의 활용,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등의 올바른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알고 꾸준한 사용 규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다양한 약속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소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싱킹 메이커 바이 10호 베이직입니다. 12월 교재로는요. 생활 주제 겨울, 싱킹 주제 디버깅입니다. 목차는 싱킹 아이디어, 싱킹 메이킹, 싱킹 오더, 싱킹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디버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파악하시고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교재에서 다루는 디버깅에 대해 알아보자면 디버깅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한 부분을 찾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1-1 눈썰 매장의 가요인데요. 1주차는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진행되며 스토리텔링 활동은 하이 아미 영상 또는 다음 카페에 있는 교사 자료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동화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썰매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유진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때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유진이에게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진이는 거울을 보며 뒤죽박죽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는데요. 그때 카미엘로우가 디버깅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유진이가 다시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유진이가 옷을 거꾸로 입은 이야기를 통해 디버깅에 대해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카페에서 제공되는 교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옷차림을 탐색하며 각각 날씨, 직업,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파악하고 디버깅 단어에 호기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으로 1-2 순서대로 입어요 활동인데요. 유진이가 옷을 다시 순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숫자를 적는 활동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유진이의 이미지에 옷 입기 순서를 기억해 스티커로 옷을 입혀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잘못된 것을 찾아 바꾸며 디버깅 개념에 접근하며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2-1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 활동인데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며 알맞은 옷차림을 떠올리며 그림 속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활동입니다. 먼저 옆에 보시면 교사 자료가 있는데요. 교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겨울철 모습을 탐색하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현상이나 옷차림 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옷의 순서를 디버깅했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른 문제인 자연현상과 옷차림에 대한 디버깅을 합니다. 교재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은 겨울과 여름 이미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 스티커를 활용하여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겨울 그림에는 야자수, 유진이의 신발, 유진이의 반팔옷이 있고요. 여름 그림에서는 눈사람, 얼음 조각, 그리고 유진이의 모자를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활동지는 확장 활동지로 여행을 간 친구에게 그 나라의 날씨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디버깅 해보는 활동이고요. 수업 포인트는 디버깅의 의미를 알고 또 다른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는 3-1 싱싱 눈썰 매장을 달려요 활동입니다. 유진이가 이제 눈썰 매장에 도착하여 썰매를 타려고 준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림 또는 교사 자료를 보며 유아들도 눈썰 매장에 갔던 경험이 있는지, 눈썰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과 도구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카미 컨트롤 어플을 사용하여 방향, 속도, 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조절해보며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 보이고요. 중간에는 카미봇의 색을 바꾸는 버튼, 오른쪽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계기판이 보입니다. 이런 이미지 또는 패드를 활용하여 충분히 탐색해보며 다양한 기능을 알고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카미 컨트롤 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이며 조이스틱 사용, 색 바꾸기, 속도 계기판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미 리모컨 어플로도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싱싱 눈썰 매장을 달려요의 맵보드 미션을 소개해주는 페이지인데요. 수업 포인트는 미션을 만들고 미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오며 자세한 활동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호 맵보드는 눈썰 매장에서 눈썰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별지는 색깔 표지판 별지, 겨울놀이와 겨울 이미지가 앞뒤로 있는 별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맵보드의 미션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색에 따른 속도를 알아보고 맵보드에 빈칸을 색칠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같은 색으로 충분히 색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른쪽에 보이는 색깔 별지와 겨울 이미지를 맵보드에 꾸며줘야 합니다. 다 꾸민 후에는 색깔 표지판을 만나면은 같은 색으로 카미봇의 색을 바꿔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썰매 별지를 카미봇에 올려 출발합니다. 길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다가 중간중간에 꾸며진 색깔 별지를 만나면 카미봇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도록 충분히 탐색하고 충분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크업 카페, 싱킹 메이크업 파이 게시판, 싱킹 메이크업 파이 10호 맵보드 영상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맵보드인데요. 이번 10호 베이직의 대형 맵보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용 어플은 카미 컨트롤 앱 컨트롤 모드로 진행되며 기본 활동과 확장 활동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수 있는 장식이 있고요. 또한 쿠키, 그리고 종, 캔디, 트리 등이 보이는데요. 이 별지를 사용하여 교사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활동은 크리스마스 장식 꾸미기입니다. 카미보 서브모터에 사용하고 싶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모두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사용하되 원의 유아 수에 따라 장식의 개수를 조절해 주어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미봇을 자유롭게 움직여 크리스마스 장식을 트리 위에 올려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확장 활동은요.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빛을 켜주는 활동인데요. 카미봇을 자유롭게 움직여 트리를 이동하며 카미봇의 색을 바꿔주는 활동입니다. 카미봇에 똑같이 장식을 올린 후 이동하고 색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세 교사 가이드에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크리스마스 동요를 불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념하여 다양한 미술 재료로 트리를 꾸며 교실 또는 원의 환경 구성으로 사용해보며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다양한 색깔의 전구가 되어 트리를 꾸밀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동요를 부르며 겨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크업 카페, 싱킹 메이크업 파이 게시판, 싱킹 메이크업 파이 10호 대형 보드 영상입니다. 다음 4-1 무엇이 다를까요? 활동인데요. 아래 그림을 살펴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빨간 장갑은 초록 장갑으로, 민무늬 목도리는 줄무늬 목도리로, 큰 눈사람은 작은 눈사람으로, 하나의 카미봇을 두 개의 카미봇으로 바꾼 모습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수업 포인트는 유아들이 크기, 무늬, 개수 등의 어떠한 증거에 따라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보고 디버깅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2 찰칵 신나는 겨울 활동인데요. 하단에 보이는 카미와 눈썰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어떤 점이 하단과 상단의 그림이 다른지를 탐색해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썰매 색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모자의 무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등의 발문을 통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후 옆에 보이는 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싱킹 블록을 순서대로 연결해보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패드로 확인해 봅니다. 유아가 바로 사진을 찍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패드에 싱킹 메이커 앱을 미리 실행시켜 두셔도 좋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디버깅 블록을 활용하여 디버깅의 개념을 이해해요입니다. 다음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디버깅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설명란이 보이는데요. 설명란을 보고 참고하여 디버깅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한 수업 포인트는 디버깅이라는 단어가 된 어원을 알고 흥미를 느껴요이며 하단에 있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며 디버깅의 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부모 교실인데요. 이번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꾸준한 사용 규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다양한 약속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 장에는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으로 가정에서도 싱킹 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이 나와 있으니 가정에서 해볼 수 있도록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싱킹 메이커 파이 메가 10호 교재인데요. 생활 주제는 겨울이며 싱킹 주제는 디버깅입니다. 베이직 단계와 마찬가지로 목차는 싱킹 아이디어, 싱킹 플레이, 싱킹 오더, 싱킹 디자인이고요. 하단에 보이는 버그와 디버깅에 대한 의미를 알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 이상하고 재미있는 책 활동입니다. 1주차는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진행되며 스토리텔링 활동은 하이아미 영상 또는 다음 카페에 있는 교사자료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세요. 동화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 보자면 카미 블루, 유진이, 나리가 함께 매일 겨울처럼 추운 남극에 사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데요. 남극에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동물들이 거꾸로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카미블루가 디버깅이 필요하다고 말하다가 카미블루, 유진이, 나리가 다 함께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책이라며 하하 호호 웃는 모습으로 동화가 끝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이러한 동화 속 문제를 읽고 동화 속의 문제를 파악하고 디버깅의 단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1-2 남극에 사는 동물 활동인데요. 먼저 교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극의 환경을 살피며 이야기해봅니다. 여기 남극을 보면 날씨가 어때 보이니? 이렇게 남극의 땅은 얼음 빙하로 이루어져 있네 등 남극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남극에 사는 동물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탐색해보며 명칭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니? 동물들의 피부는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니? 등의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이상하고 재미있는 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며 이상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남극의 날씨를 이해하고 남극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 어디에 살고 있을까 활동입니다. 지도에서 남극의 위치를 찾아보며 세계 지도 속에 여러 대륙에 관심을 가지고 버그와 디버깅 개념을 이해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시며 세계 동물 지도를 완성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극의 위치는 어디인지, 북극의 위치는 어디인지 소개해주며 우리나라도 찾아보며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며 오류와 문제를 뜻하는 버그의 의미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별지로 제공되는 동물 스티커를 활용하여 교재와 스티커를 비교해보고 동물들이 사는 알맞은 곳을 찾아서 붙여주는데요.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점을 찾아 알맞게 고치는 디버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동물마다 서식지가 다름을 알아요이며 잘못된 것을 찾아 바꾸며 디버깅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사 자료에 정답지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3-1 거꾸로 활동인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교재 그림을 탐색해 볼까요? 여왕, 토끼, 개구리, 즐거운 표정의 할아버지가 있네요.
근데 조금 다른 그림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유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교재 그림을 유아들과 함께 탐색해보고 정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해주는 태도를 가지며 창의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그림을 보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그림과 같이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림을 관찰해보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며 칠판에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을 그려보고 아이들과 다양하게 생각을 나눈다면 더욱 확장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맵보드 미션을 소개하는 페이지인데요. 이번 맵보드는 특별히 출발 지점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세로로 돌려 활동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보이는 카미 카드 맵보드 모드로 들어가 동작 카드와 서브 모터 방향 카드를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 모터 방향 카드를 사용할 때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앱에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만의 디버깅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 10호 맵보드 활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옆에 보이는 별지를 뜯어 별지를 출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카미봇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작 카드를 사용하여 도착 지점에 도착한 후 도착 지점에서 카미봇을 회전시켜 그림을 디버깅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전에 미리 동작 카드와 서브 모터 방향 카드를 구상해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보드 활동이 마무리되면 별지에 있는 디버깅 노트에 디버깅한 그림을 스티커로 붙여볼 수 있는데요. 수업 포인트로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관찰하며 디버깅 과정을 확인하고 여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크업 카페, 싱킹 메이크업 파이 게시판, 싱킹 메이크업 파이 시푸드 맵보드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맵보드입니다. 이번 대형 맵보드는 산타와 루돌프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어플은 카미 컨트롤 앱 컨트롤 모드로 진행되며 기본 활동과 확장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사 자료를 보면 산타와 루돌프의 모습, 여러 가지 선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미보 서브 모터에 산타 또는 루돌프 별지를 올려서 변신을 합니다. 루돌프 또는 산타가 된 카미보 위에 선물을 올리고 굴뚝에 선물을 전달해보는 활동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베이직 교사 자료에 제공되는 크리스마스 동요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이고요. 활동한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커 카페, 싱킹 메이커 파이 게시판, 싱킹 메이커 파이 10호 대형 웹보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장 활동은 게임 형태로 계획하였는데요. 별지를 보면은 선물과 산타, 루돌프 숫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굴뚝에 있는 숫자만큼 선물을 먼저 올려놓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요. 루돌프 팀과 산타 팀으로 나눈 후 밤하늘에 선물을 자유롭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형 맵보드 중앙을 기준으로 팀의 구역을 나눈 후 각 팀의 굴뚝에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올립니다. 여기서 유아들이 자신의 구역을 알 수 있도록
긴 끈이나 지시봉으로 구역을 나누어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루돌프 팀과 산타 팀 중 각 팀의 굴뚝의 숫자만큼 선물을 다 올리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같은 팀 친구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활동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싱킹 메이커 카페, 싱킹 메이커 파이 게시판, 싱킹 메이커 파이 10호 대형 웹보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1 동물 조각 디버기 활동입니다. 유진이의 말풍선을 한번 볼까요? 말풍선을 보면 스토리텔링과 연계 활동을 통해 이상했던 점을 다시 회상해 보는데요. 여기서 아델리 펭귄의 모습이 어떤지, 남극 물개는 어떤 방향으로 고쳐주어야 하는지 등의 발문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디버깅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요. 디버깅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고쳐봅니다. 다음으로 4-2번 이야기를 완성해야 활동인데요. 교재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 중에 어떤 동물을 디버깅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후 교사 자료에 있는 블록판에 디버깅 블록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블럭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탐색한 후에는 싱킹 메이커 어플에 들어가 디버깅 블록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가 사진을 찍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패드에 앱을 미리 실행시켜 두셔도 좋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버깅 블록을 활용하여 디버깅의 개념을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의 마무리 후 버그와 디버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디버깅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설명란을 보고 참고하여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 있는 점 읽기 활동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숫자를 연결해 보다가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디버깅의 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버깅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어원을 알고 디버깅이라는 코딩 요소에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이번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꾸준한 사용 규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요. 가정에서 다양한 약속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약속과 규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 장에는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으로 가정에서도 싱킹 블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나와 있으니 가정에서도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싱킹 메이커 10호 교재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들으시며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싱킹 메이커 10호 교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